2021년도 세금 보고서하고 2022년도 세금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 세법, 이것은 우리 세무사 시험 공부할 때 2023년도 5월 1일부터 2024년도 2월 28일까지에 적용되는 내용이죠. 2023년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야 될 거고, 근데 2021년도 책까지 공부했던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번 라인이 많이 길어졌어요. 2021년도에는 1번 라인이 한 라인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번의 웨이지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중에 1A는 통장적인 W2고요. 자, 1B는 Household Employee, W2에 보고되지 않은 Household Employee 웨이지죠. 2023년도에는 하우스홀드 인플로이가 1년에 2,400불 이상 급여를 받았을 때 W2를 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서 파이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셜 텍스, 메디컬 텍스를 떼야 되기 때문에 2,400불 미만이면 W2를 발행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돈 받은 사람 인컴 보고 해야 된다고. 즉 집주인이 간단한 스테이트먼트라도 해줘야 돼요. 얼마 줬다고. 그걸 기준으로 이 하우스 인플가 인컴 보고 해야 된다고. C분의 팁도 한 달에 20불 이상 받았을 때 회사에다 보고하고 회사 쪽에다 그걸 더블2에 포함시키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었을 때, 즉 한 달에 20불 미만 팁을 받았을 때 보고 안 했을 때 그 팁도 세금 보고할 때는 보고를 해야 되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팁 1불 받았어도 소득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C에다 쓰는 거고요. 메디케이드 웨이버 페이먼트, 이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구글 뒤져보면 나올 텐데요. 이 통상적으로 페더럴 인컴 텍스 목적상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크레딧 받기 위해서 자기 소득이 높아지면 크레딧이 많아지는 경우, 그러기 위해서 인컴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기 쓰는 거고요. 또 디펜드 케어 베네핏 받은 것을 디펜드 케어 익스펜스 처리한 폼 244일에서 텍스블 부분을 계산하거든요. 이게 244일이 디펜드 케어 크레딧 계산하는 폼이죠. 그런데 여기서 텍스블 어마운트가 계산됩니다. 또 텍스 어마운트 계산됐을 때 여기다 쓰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덕션 베네핏 받은 것도 8839를 통해서 텍스블 포션이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어덕션 베네핏 받았을 때 8839 계산해 보면 되겠죠. 텍스블 어마운트가 계산이 됩니다. 그때 여기다 쓰라는 거고, 이번에 폼 244일 26번도 텍스블 어마운트고요. 이것도 텍스블 어마운트입니다. 이 범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8919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다시피 회사에서 종업원인데 종업원이면 당연히 더블2를 발행해줘야 되는데 회사 쪽에서 1099 애니시를 발행해 준 거죠. 그럼 경우 내가 소시 텍스, 메디컬 텍스를 내겠다 하는 폼이 바로 8919죠. 거기에 웨이지로 처리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웨이지는 회사에 웨이지로 안 줬지만 제 본인이 웨이지로 취급하고 싶다 했을 때 이 8919 작성하면서 여기다 그 소득을 여기다 입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other earned income이 있고 non-taxable combat pay election도 옛날에는 이제 earned claim 하는 란에 작년에는 여기 있었거든요. earned claim 할 때 non-taxable combat pay 선택해서 이것도 크레딧을 많이 타먹을 위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크레딧이 많이 나오는 경우 선택해서 그것을 자기 소득으로 earned claim 목표상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 목표상 여기다 집어넣기를 원하면 여기다 입력하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웨이지, 작년 봄과 바뀐 웨이지 내용이었고요. 2번 라인은 똑같죠? 3번 라인도 똑같고, 4번, 5번, 6번까지 똑같은데, 6번에 라인이 하나 더 생겼죠?
럼섬 일렉션 메소드를 선택하면은 여기에 체크를 해라. 럼섬 일렉션 메소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3년인데 2022년도 세금보 하는 거죠. 2020년도 세금보 할 때 2021년도 소식 베네핏도 2022년도에 나온 거예요. 물론 2022년 것도 나오고 밀린 것이 나왔다고 그랬을 때 2022년도 소득 가지고 택서블 포션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MAGI가 뭐 32,000, 25,000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일단 수준 이상이면 소식 변액받은 것이 택서블이 되잖아요. 그 택서블 포션 계산할 때 당해년도 2022년도 받았던 소식 변액 받았던 2022년도에 MAGI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바로 럼섬 일렉션인데 전년도 것은 비록 오래 받았지만 전년도 베네핏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택스블 포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체크하라는 겁니다. 7번 똑같고 8번도 똑같죠? 예, 10번 똑같습니다. 12번에서 달라진 게 작년도에 12번 B가 더 있었죠? 근데 올해는 12번 B가 없어졌어요. 12번 B가 원래 스케줄 A에서 교회 헌금한 걸 공지해 주잖아요. 근데 스케줄 A 작성 안 하고 스탠다드 옵션 클램 했을 때도 여기서 체어트 컨트리뷰션을 300%나 600% 공지할 수 있었죠. 작년에는. 올해 그 라인이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올해는 무조건 스케줄 A를 작성해야 교회 헌금한 걸 공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 혜택 주던 스탠다드 옵션 하는 사람들 교회 헌금 공지 못하는 거죠. 올해는 그 라인이 없어졌다는 거다. 그리고 13번 똑같고, 15번 다 똑같죠? 텍스트 임금이 계산됐죠? 뒷장 넘어가 보죠. 또 뭐가 달라졌는지. 뒷장에, 19번 라인 봅시다. 19번 라인의 작년도에는 Non-refundable child credit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올해는 전부 다 Non-refundable. 그러니까 굳이 refundable, non-refundable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작년도 본 보면 19번 라인이 non-refundable이고 28번 라인이 refundable이거든요. 근데 refundable, non-refundable 없어지고 전부 다 non-refundable 됐다고요. refundable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19번만 있고요. 28번 라인에 child tax credit이 없어졌어요. additional child tax 있는데 그냥 child tax credit도 없는 거죠. 이 앞부분은 없어진 거죠. 이거 참고로 이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이것은 refundable인데 이게 뭐죠? 어디셔널 차일드 크레딧이 원래 차일드 크레딧이 넌 리펀더블이기 때문에 세금까지만 까고 말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았을 때 세금이 적어서 차일드가 있어도 차일드 크레딧이 언더 세븐틴이거든요. 언더 세븐틴 자녀가 몇 명 있어도 차일드 크레딧을 클레임할 수 있어도 세금이 없으면 혜택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 혜택 못 받은 분에 대해서 최고 1,500불까지 한도 내에서 크레딧을 준다고요. 이 어디셔널 차일드 크레딧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교재에도 다 배울 내용입니다만은 차일드 크레딧이 작년에는 세븐틴 자녀도 해당됐잖아요. 근데 올해는 세븐틴은 안 되고 언더 세븐틴만 되는 거고요. 또 작년에는 크레딧 금액이 뭐 5살까지는 3,600불 있고 5살 넘어서 17살까지는 6살부터 17살까지는 3,000불 크레딧 받았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이번에는 전부 다 2,000불씩 크레딧. 전 한 명당 2,000불씩 크레딧 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또 차일드 크레딧 미리 어드밴스로 6개월치를 줬었죠. 근데 그게 없어졌죠. 미리 준 것도 없었고요. 세금 보호할 때 언더 세븐틴 자녀 한 명당 2,000불까지 크레딧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게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 언딩 크레딧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non taxable combat pay election이 앞으로 앞 페이지로 갔고
12번에 프라이어 언드 인컴이 올해는 27번에는 없어졌죠. 깨끗합니다. 2022년도에는 그 이유는 작년도에는 2019년도 언드 인컴을 기준으로 해서 크레딧이 많이 나오면은 2019년도 언드 인컴을 기준으로 크레딧 클레임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는 당해년도의 언드 인컴을 기준으로 해서만 언드 인 크레딧 하는 거고요. 다른 내용이 없는데 또 하나 추가로 해야 될 내용이 30번 라인이 없어졌죠. 30번 라인 없어졌어요. 30번 라인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경기 부양 체크 받은 거죠. 근데 경기 부양 체크 없어졌죠. 이코노믹 스티뮬러스 체크가 없죠. 2022년도에는. 그래서 없어진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스케줄 1에서 좀 스케줄 3에서 좀 달라진 걸 보겠습니다. 스케줄 3에서 좀 체인지가 있는데요. 스케줄 3에 특히 이제 차일드 앤 디펜드 케어 익스펜스에 대한 크레딧. 이거 2021년도에는 여기도 있고요. 지금 넌 리펀더블 안에도 있고 여기에 파트에 리펀더블 안에도 있거든요. 리펀더블에도 차일드 앤 디펜드 케어 익스펜스 크레딧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됐었어요. 다 리펀더블 차일드 앤 디펜드 케어 익스펜스에 해당됐었다고. 여기 그는 거의 미국에 안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는 해당되는 사람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서 리펀더블이었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차일드 앤 디펜드 케어 크레딧이 전부 다 넌 리펀더블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넌 리펀더블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리펀더블 크레딧에 없어졌어요. 리펀더 크레딧에 지금 작년에 있던 라인이 없어졌죠. 안 보이죠? 리저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일드 앤 디펜드 케어 크레딧이 다 넌 리펀더블이라고 올해부터는. 또 작년에는 한 자녀당 최고 8,000불까지 비용이 돼도 두 자녀 이상이면 16,000불까지 비용이 돼도 크레딧 클레임했는데 올해는 한 자녀면 3,000불, 두 자녀 이상이면 최고 6,000불까지 비용이 돼도 크레딧 클레임하고, 작년까지는 크레딧 클레임하는 비용 퍼센테이지가 최대 50%였는데 올해는 35% 최대. 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도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크게 2022년도 세금보험에서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